1960년대 식량난을 구원한 구호품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글로벌 K푸드 아이콘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뜨겁게 끓어온 라면의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식량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이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혼분식 장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를 통해 쌀밥이 과도하면 벌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렴하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을 접하고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값싸고 영양가 있는 대용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품었습니다. 전 회장은 일본 명성식품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당시 닭을 구하기 쉬웠던 국내 사정에 맞춰 육수를 닭고기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1963년 9월 15일 드디어 한국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옵니다. 라면이 국민식품이 되기까지의 고군분투 라면의 초기 운명은 험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라면이라는 생소한 이름과 가공된 면발은 낯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라면을 일반 국수로 인식해 찬물에 말아 먹으려 하거나 국수처럼 간장에 비벼 먹으려는 등 다양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을 끓여 먹는 방법을 교육하고 버스나 기차역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식 행사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맛과 조리 후 쫄깃해지는 면발의 식감이 알려지면서 라면은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당시 일반 담배 한 갑값의 절반인 10원이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큰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맞물려 라면은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식품, 서민의 식사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라면의 보급기이자 한국 식생활의 혁명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소고기 맛과 매운맛에 정립되면서 라면 시장의 성공이 입증되자 거대 기업들이 잇따라 참전했습니다. 1970년대 초 롯데공업현 농심이 롯데라면을 출시하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닌 맛있는 라면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인이 선호하는 소고기 육수를 기본으로 하되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한국형 매운맛이 라면의 표준으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농심에서 출시한 소고기 라면은 이러한 한국인의 취향을 반영해 큰 성공을 거두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라면, 기업 간의 기술과 마케팅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이자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대한민국 라면의 대부분이 탄생한 황금기였습니다. 1982년 농심 너구리가 해물과 우동 면발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고 이듬해인 1983년에는 한국적인 장맛을 살린 안성탕면이 출시되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성탕면은 농심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분말 스프 설비를 사용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농심은 물을 버리고 짜장 소스에 비벼 먹는 짜파게티를 출시하며 국물 없는 라면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 외에도 팔도의 팔도 비빔면이 출시되며 여름철 라면 시장을 독점하는 등 라면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1986년 한국 라면의 상징이자 글로벌 K푸드의 대표 주자인 신라면이 출시되었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라는 강렬한 슬로건과 함께 얼큰하고 깊은 매운맛을 내세워 출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신라면은 한국인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라면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은 라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사발면 컵라면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라면은 간편함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국민 간식으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1989년 라면 업계를 초토화시킨 우지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라면을 튀기는 데 사용되는 쇠고기, 기름우지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라면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10년 동안의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우지는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라면 산업은 전례 없는 장기 침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라면 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라면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튀기지 않은 면, 생면라면, 녹차 분말, 클로렐라 등을 첨가한 웰빙 라면, 전나트륨 제품 등을 대거 출시하며 건강한 라면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건더기후레이크의 품질을 높이고 국물 맛을 내는 액상 스프를 도입하며 맛의 깊이를 더하는 등 고급화 및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시장의 정체와 불안정 속에서 라면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을 필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농심은 신라면을 필두로 중국, 미국, 일본 등의 현지 생산 공장과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라면의 세계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시기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매운맛 등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 현지 시장에 진출하며 훗날 K라면이 글로벌 성공을 거두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모디슈머 트렌드와 새로운 소비 문화 창조 2010년대에 들어서며 소비자들은 남이 만들어준 레시피 대신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모디슈머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끓이는 짜파구리와 같은 조합 레시피가 크게 유행하며 라면은 더욱 재미있고 창조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트렌드를 수용하여 굵은 면발 라면, 매운맛 특화 라면, 프리미엄 짬뽕 라면 등 특정 소비층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틈새의 라면을 대거 출시하며 시장을 세분화했습니다. 2012년 출시된 삼양 불닭볶음면은 한국 라면의 역사를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쓴 기념비적인 제품입니다. 극한의 매운맛을 앞세운 이 제품은 유튜브에 먹방 챌린지를 통해 전 세계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히 히트 상품을 넘어 K라면, 매운맛의 상징이라는 공식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켰으며 까르보나라, 핵불닭 등 다양한 파생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강력한 주역으로 등극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라면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한 비상식량 및 가정 간편식으로 전 세계에서 재조명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K라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라면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윤리적 소비, 전나트륨, 무한 진화에 영역된 오늘날 한국 라면은 환경과 건강, 윤리적 소비를 생각하는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건 라면, 전나트륨 라면, 글루텐 프리 라면, 대체 간편식 등 다양한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1963년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원에 팔리던 서민의 음식 라면은 이제 연간 약 7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K푸드 아이콘이자 식품 기술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에는 대한민국의 격동적인 60년 역사와 국민들의 삶, 그리고 끝없는 혁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추운 밤, 당신의 추억과 함께하는 라면 한 봉지를 끓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맛있는 K푸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